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이번에 게임 이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게임 두 번 다시 안 한다더니 지금 연속으로. 계속 게임이야. 심지어 오늘 원래 2개 준비했는데 둘 다 게임이었죠. 아니 근데 저 네. 게임 대부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처음 듣는 거예요. 저도 못 아, 네네. 그냥 약간 인디 게임이라서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게임입니까? 아, 일본 게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글화가 잘 돼 있고요. 공짜입니다. 프리웨어예요. 오. 네. PC? 네. 이브는 창세기의 이브인가요? 아, 철자가 다릅니다. I, B입니다. 아, IB. 예, 예. 근데 이브라고 읽어요? 이브라고 읽더라고요. 어. 네. 입에? 이브는 소녀 이름이고요. 예. 이브와 이브의 부모님이 미술관을 찾아가게 돼요. 와이즈 게르테나 특별전이 열리는 미술관입니다. 네. 팜플렛이며 이것저것 챙기는 부모님께 이브는 먼저 빨리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브 혼자 먼저 미술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부모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이브는 딸이 몇 살인가요? 9살입니다. 생각보다 어리네. 9살짜리를 혼자 이렇게 들여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좀 걱정을 하다가 우리 이브라면 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하죠. 네. 이래야 게임이 시작되니까. 아, 네네네. 네. 어쨌든 이런저런 작품을 보다가 가루로 한 벽을 꽉 채울 만큼 큰 그림을 봐요. 제목은 땡땡땡의 세계라고 돼 있습니다. 땡땡땡. 예. 이게 실제로 일본어판을 이제 하면 물음표의 세계라고 돼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선인장님이 우리한테 숨긴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네네네. 그게 이제 이브가 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읽는 글자가 많죠. 재밌는 게 한국어판에서는 이거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대부분 다 못 읽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같이 맞춰서 관람객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다 사라졌다고요? 네. 뿅 이렇게? 네. 그래서 막 이브가 둘러봐요. 둘러보는데 묘하게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죠. 누구겠습니까? 그림. 그렇죠. 그림들이 묘하게 눈동자만 싹 돌려서 무서워. 네, 이브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죠. 다시 아까 봤던 그림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그림 뒤쪽에 파란 액체가 스르륵 흘러내리는 걸 봅니다. 마치 피처럼요. 그리고 누군가 이브를 부릅니다. 이리 오렴 이브 하고.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가면 비밀 장소를 알려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아래층에 내려가면 그림이 있는데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바닥에 마치 이제 심해에서 물고기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림이 보니까 이때까지 없던 발자국이 거기 이렇게 탁탁탁탁 마치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듯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 그림 위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브는 그림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죠. 어머나. 그러니까 9살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 손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몇 살이면 보낼 수 있나요? 한 11살, 12살? 중학생 되고. 좀 늦네요. 어린이날 선물 받을 때까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네. 그리고 그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이상하게 그림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나. 어쨌든 이브는 풍덩 소리와 함께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아까 그 미술관처럼 보이는데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미술관 같은 느낌이죠. 여전히 혼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리온, 이리온, 이리온 하고 글씨자가 막 박혀요. 네. 오늘 주제가 식물이 아니라 호러였나요? 식물입니다. 네네네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이브를 부르는 듯한 글귀를 따라서 가다 보면 장미꽃이 꽂혀있는 꽃병을 보게 됩니다. 빨간 장미가 꽂혀있죠. 이제 본격적인 공포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림 속의 인물들이 아까는 그냥 이렇게 눈만 떼굴떼굴 굴렸다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그림 속의 인물들이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조각상이 있거든요. 목 없는 조각상이 막 쫓아와서 잡으러 오기도 하고, 예, 약간 그 TV에서 나오는 그 귀신, 사다코. 예, 처럼 막 액자 틀에서 사람이 이렇게 쓱 나와서 이렇게 예, 이불을 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못 피하면 상처가 생기는데요. 예, 피를 막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장미꽃잎도 하나씩 떨어지게 돼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미꽃을 물병에 꽂아두면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이브도 건강해지고요. 어쨌든 이브는 미술관을 헤매면서 출구를 찾는데요. 가다 보니까 복도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남자가 무척이나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저기 보니까 파란 장미 꽃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잎을 따라가요. 그러면 역시나 귀신인지 괴물인지 뭔가 그 그림에서 튀어나와서 꽃잎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막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장미를 이브가 들고 오게 되고요.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꽃잎이. 물병에 다시 꽂아두면 장미 꽃잎이 다시 이렇게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남자도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고요. 용감한 아니네. 장미가 나와서 식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별보다는 연관성이 있죠. 네, 정말 이렇게 진보했네요. 남자는 약간 호들갑을 떨면서 일어나죠. 예, 자세히 보니까 아까 이브가 미술관에서 관람할 때 딴 그림을 보던 남자인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는 남자 그림을 보고 있던 그런 관람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상한 미술관에 자기 말고 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을 게리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분은 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게리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탈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브가 아이다 보니까 좀 점점 지치게 되죠.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봅니다. 근데 그 그림에는 이브의 부모님이 그려져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부모님도 이 이상한 곳에 온 것일까? 라고 하고 이제 막 이브는 악몽도 막 꾸게 되고요. 그래서 막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이제 게리가 막 깨워서 겨우 꿈에서 깨어납니다. 게리가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탕을 먹으라고. 그러면 힘이 날 거라고 사탕도 주고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킵해둡니다. 네네네. 너무 친절하니까 좀 그렇죠. 네. 미술관에서 게르테나 특별전 한다고 했잖아요. 탈출구를 찾다가 이브가 게르테나의 일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작업 일지. 게르테나가 게리야? 글쎄요. 어쨌든 거기에는 게르테나가 뭐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그렸는지 뭐 이런 거,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인간의 마음을 담았다. 인간의 마음을 쏟은 것에는 혼이 깃든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 혼을 불어넣어서 작품을 만들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미술 작품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작가의 의도대로 이제 그 작품들에는 혼이 생겼고요. 작품들은 그냥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현실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욕구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미술관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도 이 이상한 미술관으로 차원 이동을 한 거고요. 게르테나는 사람의 정신을 장미에 비유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브는 빨간 장미, 게리는 파란 장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장미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색깔의 장미도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둘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문으로 향하는 빨간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 발자국을 향해 가게 되고요. 문을 탁 열면 거기에는 이브 또래의 금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이브나 게리처럼 현실 미술관에서 이쪽 세계의 미술관으로 빨려온 듯해 보여요. 그래서 그 소녀의 이름은 메리고요. 게리가 나랑 이브는 지금 출구를 찾고 있어. 우리는 밖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니까 메리가 나도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됐죠.
근데 혹시 너도 그럼 장미를 가지고 있니? 물어봤더니 자기 머리 색깔이랑 닮은 노란 장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셋은 출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뭔가 이렇게 사각사각 아, 싫어. 이런 소리가 나요. 그 그림 속에서 표정이 계속해봐. 예, 그림 속에 약간 식후식물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여러분 식후식물이 뭔지 궁금하시면 이런 킹덤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미 덩굴 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식물이에요. 이빨도 달려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만 있고 이빨은 있진 않고 근데 이빨보다 더 강력한 그 가시 덩굴을 밖으로 쭉 뿜어냅니다. 그리고는 한쪽에는 게리가 가고 다른 한쪽에는 메리랑 이브가 그래서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요. 어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리랑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게리한테 갈 수 있는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해서 이브랑 메리만 떠나게 돼요. 게리는 게리 나름대로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못 오고 그래서 한참 멀리 이제 떨어져서 둘이 딴 곳으로 가게 되는데 메리가 묘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둘뿐이면 어떻게 할 거야? 오. 네, 선택지 뜹니다. 오. 1번 게리와 나간다. 2번 메리와 나간다. 3번 게리와 메리를 보낸다. 오. 선택해야 돼요 거기서. 그럼요. 중요합니다. 플레이어마다 선택을 했겠죠? 네. 네, 메리는 그래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다 같이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선인장님은 몇 번 선택하셨습니까? 자, 비밀입니다. 한편 게리는 이브와 메리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또 가기 위해 길을 찾다가 게르테나의 작품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뭔가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싶어서 막 뒤져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메리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 거예요. 어머. 과연 메리와 함께 간 이브는 무사할까요? 아하. 메리는 그림 속에 있다가 나온 건가요? 글쎄요. 누구든 이 미술관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크흠. 네, 여기까지. 게임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게임 자체가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 찌끄루 게임이라고 하죠. 찌끄루 게임이 뭐죠? RPG 만들기 툴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냥 막 소프트웨어인데 대충 도트를 찍어서 요거는 사람, 요거는 괴물, 요거는 나무 해가지고 몇 가지 그 인물들을 뽑을 수 있고 그런 이제 뭐 전투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소프트 툴이 있는데 요걸로 만든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RPG 방식인가요? 진행은? 간단한 퍼즐을 풀고 그리고 아까처럼 선택지를 선택을 하고 네, 그런 식입니다. 간단한 전투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 탑뷰에서 도트 네. 게임들 진행되는 그런 화면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90년대 스타일? 해상도가 한 뭐 640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2012년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그 찌꾸루 게임을 이렇게 뭐 입문하는 게임 중에서 하나라고 할 정도로 되게 찌꾸루 게임 중에서는 유명한 게임이고요. 예. 그런 팬덤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알기로 제가 쭈꾸루 게임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쭈꾸루 게임에 공포 게임이 되게 많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조가 돼서 좀 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아오니 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한번 쭉 장르를 열고 그리고 이제 이브가 확 인기를 끌면서 공포 게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좀 스토리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를 많이 끌게 됐고요. 이게 막 그 당시가 이렇게 2012년 이러니까 아프리카 TV 막 이런 거 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플레이 해주는 방이 되게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뭐 대충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투하고 그냥 넘어가고 스테이지 넘어가는 그런 식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스토리나 연출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게 이런 툴에서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냥 무조건 무섭고 자극적인 게 아니라 되게 그런 거 좀 찾는 재미 이런 것 때문에 좀 매력적인
그렇죠. 이게 도트잖아요. 네. 그러면 막 공포스러운 요소가 음. 그 비주얼적인 공포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더 네. 매력이 있어요. 그래픽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좀 연달아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2012년이라고 하면 이미 그래도 벌써 그래픽이 화려해졌을 그렇죠. 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도트라고 하면 이미 좀 이렇게 레트로 감성도 있고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호러 못해 막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만큼 그래픽이 단순하고 귀여워요. 그리고 이게 되게 묘하게 좀 이질적인 그 이세계 분위기랑도 맞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체 분위기랑도 잘 맞아 떨어지고요. 배경이 미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브가 걸어가면서 벽에 미술 작품이 있는데 이게 또 은근히 좀 퀄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랑 튀지 않으면서 그 또 작품이 이렇게 막 엄청 뭐 퀄리티가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빈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상상을 자극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림이 아까 움직인다든가 이제 괴물이나 귀신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다코 이야기 한 것처럼 액자에 몸이 반쯤 끼어가지고 막 쫓아오거든요. 아 싫어. 그러니까 이 설명만 들으면 어우 끔찍해 이런데 엄청 귀여워요. 도트다 보니까. 네,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막 도도도도 도망가는 이브도 귀엽고 막 쫓아오는 괴물도 귀엽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괴물이 어떤 식이냐면 벽에 만약에 걸려있는 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은 바탕에 붉은색으로 눈과 입이 딱 이렇게 있어요. 혀를 이렇게 빼물고 있어요. 이 설명까지 들으면 기괴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혀를 낼름거리네요. 그렇죠. 근데 혀를 내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시계추처럼 날름날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엄청 귀여워요. 안 무서워요. 귀엽다고? 네. 한번 보시면 압니다. 진짜예요. 네. 그 양치님 인증을 받아야 진짜 귀여운. 그렇지. 그러니까 양치님 요 오늘 깔아봅시다. 아니 하실만 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거는 그 움직이거나 아까 그 액자 틀에 끼어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괴물이 무섭다기보다 저는 오히려 정지된 그림들이 조금 더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움직이면 낫나요? 아니, 저는 움직이는 건 좀 귀여운데 정지된 애들은 이렇게 눈만 싹 움직이고 그거는 진짜 저럴 무서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연작 그림이 쫙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브가 걸어가는데 똑같은 얼굴인데 연작이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 피눈물을 이렇게 슥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보라. 약간 그런 게 좀 공포스럽지. 이런 걸 나보고 하라고. 아니 근데 이게 다 도트예요. 이게 실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가 미술관에서 약간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상상할 법한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조각상도 이렇게 와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아무 움직임 없는 애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섭죠. 게다가 그 미술관에 나밖에 없어. 그쵸? 무섭죠. 네.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중간에 그 동화책이라거나 메리의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크레파스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딴 거는 다 이제 도트로 이렇게 찍은 건데 그것만 딱 다르게 이제 크레파스로 이렇게 탁탁탁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린 것처럼 대충 그려놨는데 요게 또 한 분위기 합니다. 약간 또 그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거에서 또 나오는 그 약간 으스스한 느낌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되게 잘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포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 양치님께 이거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 미심쩍은 표정. 아 진짜로요. 정말 1%도 신뢰하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저희가 그 내가 한두 번 속나. 저희가 공포 게임 뭐뭐 소개했었죠? 뭐 반교나 또 뭐 하여튼 몇 개. 제가 그 집 시리즈에서 했던 거나 이런저런 거를 은근히 공포 게임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네. 제일 어딜 공포 그러는 거야? 제일 공포도가 낮아요. 진짜 리얼리티가 뛰어나면 분명히 공포감이 배가 되는데 도트예요, 도트. 네. 예. 근데 양치님 싫지만 재미가 있지는 않나요? 그런 어떤 공포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저 표정 내가 괜한 걸 물었구나.
죄송합니다. 보통은 무섭지만 호기심 때문에 한다 뭐 이런데 호기심이 생길 리가. 아예 전혀. 차단. 진짜 단호하다. 벽장 속을 열지 말라. 뭐 이러면 절대 열어보지 않는 그런 아, 스타일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열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 벽장 속을 열었더니 뭐 나니아 연대기가 펼쳐졌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면. 근데 열어봐야 나니아 연대기일지 귀신일지 알 수 있죠. 그럴 땐 그냥 닫아놓는 걸로. 나뿐이다. 이걸 해볼 사람은 나뿐이야. 아까 뭐 이렇게 뭐 피눈물 흘리는 그림이 있다 뭐 이랬는데 다 진짜 이거는 애들 낙서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약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공포 정도는 있어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확 예, 나오고 이런 거? 근데 확 튀어나오는데 그게 그 그림에서 이렇게 액자에 끼인 애가 그냥 이렇게 나오고 도트로 만들어진 예, 거. 그러니까 목 없는 그 조각상인데 도트예요, 도트. 예. 그래서 뭐 그래픽이 공포를 많이 눌러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포가 이 정도면 그냥 TV에서 틀어도 12금 정도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토리가 되게 서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몽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공포도는 진짜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래픽이랑 음악도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적당히 기괴하면서 좀 슬프고 우울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막 엄청 막 뛰어난 갓띵곡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생각이 계속 나는 묘하게. 그런. 예. 그 OST 좀 찾아서 듣고 그랬거든요. 막 댓글에 옛날 생각난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게임 난이도도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퍼즐 풀고 이제 뭐 적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다 죽어갈 때쯤 장미꽃 막 이렇게 막 물병이 꽂고 예,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엔딩 하나 보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짧죠. 예. 그래서 그 퍼즐 잘 푸시는 분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짧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이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이는 9살이고요. 어리기 때문에 어려운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얌전하고 나이에 비해서 되게 어른스러워요. 애가 담이 좀 세. 미술관에서 이렇게 좀 이상한 괴물이나 귀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처음 보면 조금 놀랄 수 있거든요. 애가 좀 담담해요. 약간 멈칫하는데 그래도 담담히 잘 지나가요. 그 글자를 몇 개 못 읽잖아요. 예. 그게 영향이 있나요, 게임에서?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배경이 일본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한문을 해놓으면 이브처럼 못 읽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게리나 메리 쪽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되게 이브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근데 이브는 정작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뭐 말없이 끄덕인다 뭐 이런 거라든가 혼자서 생각은 조금 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브가 유령은 아니죠? 아니 과연 2명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대답을 하긴 했을 거 아니야. 말로 한 거 아니에요? 말로 했죠. 그러니까 티로한 말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사량이 조금 적다. 굉장히 말수가 적은 아이구나. 실제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감정적인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제 3자 보듯이 현상을 좀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호라.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어른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아이 같은 약간 천진한 면은 안 보이네요. 그런데 또 꽤나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엄마 아빠 그림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악몽을 꾸기도 하고 뒤에 가면 애가 되게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심적으로 지쳐있다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 그림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죠? 궁금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면 때문에 좀 입체적인 캐릭터에서 조금 이제 해석할 여지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얘가 좀 행동할 땐 꽤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나 괴물 같은 게 나오면 잘 때려잡습니다. 뭐 보통은 피하는데 그래서 꽤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브가 제일 처음 죽은 이제 사람 게리가 있죠. 이제 이브가 좀 이제 어른스럽고 말수가 적은 캐릭터라고 하면 게리는 좀 정반대예요. 되게 가볍고 발이 좀 많아요. 예, 그 약간 이제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올 때 이브가 좀 담담하게 그냥 몸짓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싹싹싹 가면은 막 게리는 막 호들갑을 떨거든요. 아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막 무섭다 징그럽다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플레이어는 이브보다는 게리한테 좀 더 이제 감정선이 좀 이제 겹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약간 좀 생긴 게 이렇게 파마 머리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좀 날라린가 싶기도 한데 사람이 또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겁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의지가 안 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아까 이브가 글 못 읽는 것도 있고 그렇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리가 나왔을 때 드디어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이 아무래도 그 어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브가 못 옮기는 걸 이렇게 옮겨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뭐 이브 쓰러지면 간병도 잘해줍니다. 사탕도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탕 수상하던데. 괜찮아요?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리. 미술관에서 만난 또래 여자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활발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브한테 엄청 잘해주고 이브랑 친해지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써요. 이브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고. 근데 이상하게 게리한테 적대적이에요. 뭐 게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대적으로. 근데 뭐 어떻게 이브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되게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을 법한 그런 친구기도 하죠. 요 셋이 은근히 좀 케미가 있어요. 요 짧은 스타일에도 케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엔딩 하나 쭉 보고 다른 거 봤는데 다 납득이 되면서 뭔가 좀 씁쓸한 것도 있고 여운이 남는 것도 있고. 뭐지? 궁금하네요. 엔딩이 총 7종류가 있습니다. 오. 7종류가 맞네요. 생각보다 많죠. 네. 그 짧은 볼륨에 비해서 물론 이제 그냥 배드 엔딩 뜨는 것도 있고 나름 이제 좀 스토리가 어느 분기점에서부터 갈라져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나름 해피엔딩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피엔딩도 있고 배드엔딩도 있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양치님을 영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땡기십니까? 그 표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 전- 소리니? 콩님은 좀 땡기시나요? 저는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예. 마음이 드네요. 윈도우에 깔아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까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요? 뭐가 좀 파일이 안 맞아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한글 파일 깔고 막 이런데 좀 그랬는데 그거는 좀 번거롭긴 한데 여전히 이게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게임 해보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찾아봤는데 팬 사이트도 아직도 막 남아 있고, 예.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팬덤이 꽤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매드무비 이런 거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제법 올라가 있고. 그래서 와 이게 생각보다 좀 팬덤이 됐었던 거구나 했는데 그냥 한번 관심 있으시면 지금도 무료니까 네, 한번 검색하셔서 한번 설치하시고 게임 해보시면 네,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쭈꾸루 게임, 쭈꾸루 공포 게임 막 이렇게 유명한 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딱 땡기는 어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쭈꾸루 해보긴 해야 되는데 네, 네. 근데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요거를 먼저 시작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막 스토리가 엄청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고 막 심오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하고 나면 좀 잔잔하게 뭐가 남는 재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5화 4부에서는 김영치가 소개하는 책 꽃은 알고 있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